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는 장엄한 산맥 뒤에 숨겨진 미지의 보석 같은 땅입니다. 이곳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수많은 탐험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티베트 땅을 밟는 순간 눈 덮인 산봉우리와 에메랄드빛 호수, 광활한 초원이 어우러진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맑고 청정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만큼 깊은 평온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티베트의 매력은 단지 자연경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곳은 예티라는 거인 전설부터 형제가 아내를 함께 공유하는 다부제, 심지어 결혼 전에 여성이 20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관습까지 온갖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지금부터 티베트의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사실 15번까지 총 15가지를 함께 탐험하며 이 신비한 세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5번. 형제가 아내를 공유하는 다부제. 티베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형제 간 다부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일지도 모릅니다. 이 독특한 결혼 문화는 부모가 사망한 뒤 토지 분할로 인한 형제 간 분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티베트에서는 한 여성이 한 집안의 여러 형제와 결혼해 함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첫째 형제가 주된 남편으로 가정 내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형제는 아내와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한 집에 거주합니다. 이러한 결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여성이 어떤 가문의 첫째 아들과 결혼하면 그의 동생들도 자동으로 그녀의 남편이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첫째가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며 부재 시에는 다음 형제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만약 셋째 형제가 있다면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승려가 되거나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거나 혹은 과부와 결혼하는 방식이죠. 다부제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첫째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됩니다. 이 제도는 세대를 거듭해 전해지며 토지와 가문을 유지하고 형제 간 갈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결혼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4번. 티베트 여성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청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보존하고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공유하는 개념은 티베트 문화에서 신부의 순결을 덜 중요하게 만듭니다. 티베트 여성의 지위는 매우 취약하며 그들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지킬 목소리를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이 티베트 여성에게 청혼을 하면 그것이 그녀가 처음 받는 청혼이라면 그녀는 그 남성을 사랑하든 말든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티베트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믿음에 따르면 여성이 첫 번째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중대한 금기로 여겨지며 이는 매우 심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어떤 티베트 소녀가 혼인 대상자로 찍히게 되면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사회에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결혼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 역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그녀가 비슷한 신분의 가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관습을 피하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녀는 시장에 가거나 친척을 방문한다고 가장하고 외출하고 그녀의 연인은 악당으로 변장하여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척 합니다. 그 뒤 소녀의 친구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처럼 나타나 그들을 발견하는 연극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가 이 불행한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그 커플은 결혼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13번. 여성은 결혼 전에 20명의 남성과 동침해야 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 신부가 되기 전 성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장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결혼 관습은 불교 전통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티베트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특이한 결혼 풍습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바로 불교 전통과 장엄한 경관으로 알려진 티베트에서 존재합니다. 티베트 남성들이 결혼하는 주요 목적은 혈통을 유지하고 재산 분할을 피하는 데 있기 때문에 여성의 순결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티베트인들은 처녀와 결혼하면 집안에 불운과 재앙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성이 최소한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어야
매력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는 여성이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티베트는 외진고산 지대이며 생활 여건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20명의 남성을 찾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후에는 낯선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결혼 조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자신을 도와줄 남성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과 실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로 어떤 물건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결혼이 허용됩니다. 20명과 동침하는 조건을 운 좋게 충족한 여성은 곧바로 결혼하게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결혼 후 신부에게는 성생활에 대한 지식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학 문서까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서에는 계절마다 사랑을 나눠야 하는 횟수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하루에 2~3번, 가을에는 하루 2번, 여름에는 하루 1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12번. 티베트 외국인 관광 제한. 여러분은 티베트가 1980년대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랜 시간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티베트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외부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었고, 이는 티베트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티베트는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 티베트 설날 기간 동안에는 외부에 폐쇄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가이드가 동반된 단체 여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관광이 가능합니다. 티베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입장 허가증이 필요하며 수도 라사를 넘어 더 깊숙한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필요한 모든 여행 일정과 허가증 발급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티베트 여행은 매우 간편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번 야크. 티베트에서 강인함과 인내의 상징. 티베트를 떠올릴 때 고원지대에서 우아하게 풀을 뜯는 야크의 모습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야크는 티베트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이고도 유명한 동물로 티베트 사람들의 물질적 삶은 물론 정신적인 삶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야크는 평균 키가 2m에 이르고 무게는 최대 1톤에 달하는 고원의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껍고 긴 털, 튼튼한 발굽은 혹독한 날씨와 험한 지형이 특징인 티베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해줍니다. 야크는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놀라운 힘으로 밭을 갈고 험한 길에서도 물자를 실어 나르며 삶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야크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원이며 진하고 고소한 야크 젖은 버터차, 요구르트, 기타 유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야크 털은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으며 따뜻해서 직물, 카펫, 텐트 제작에 활용됩니다. 심지어 야크의 뼈와 뿔도 장신구나 생활용품으로 가공되어 사용됩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야크는 티베트인들에게 정신적인 의미도 큽니다. 야크는 강인함, 인내,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제나 전통의식, 예술작품 속에서 야크가 자주 등장합니다.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중요성 덕분에 야크는 티베트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야크 개체수를 보존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갓난아기를 빙하수에 목욕시키는 전통. 해발 평균 4초 5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티베트는 매우 혹독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뒤덮인 차가운 대지, 그리고 희박한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은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과 적응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강인함을 보여주는 독특하면서도 다소 충격적인 전통 의식 중 하나가 바로 갓난아기를 위한 빙하수 목욕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 마을에서 신뢰받는 여성이 아기를 데리고 빙하가 녹아 흐르는 가을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기의 머리만 물 위에 드러난 채로 약 1분간 찬 물에 담그는 의식을 진행한 후 천으로 감싸 따뜻하게 입혀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력과 체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아기가 이 차가운 세례를 잘 견뎌낸다면 티베트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파랗게 질리고 무기력해진다면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기가 이 생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빙하수 목욕 의식은 티베트인의 강인한 생존력과 극한 환경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전통으로, 이 혹독한 관문을 넘은 아이들은 앞으로도 티베트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나갈 존재로 성장해 갑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례 풍습. 천장 티안장으로 알려진 하늘 장례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하고 때로는 충격적으로 여겨지는 장례 풍습 중 하나이며 티베트 지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땅속에 시신을 묻는 대신 높은 산으로 시신을 옮겨 독수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장에는 기본형과 정식 절차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목민이나 외딴 마을 사람들은 주로 기본형을 사용하여 시신을 산으로 데려가 독수리들이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둡니다. 좀 더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경우, 먼저 라마 승려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올리고 시신은 24시간 동안 좌식 자세로 놓입니다. 이후 시신은 깨끗이 씻고 흰 천으로 감싼 뒤 운반이 용이하도록 척추를 꺾습니다. 시신은 보통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등에 지고 운반합니다. 장례 행렬은 이른 아침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시신을 따라가며 기도와 장례 음악을 함께합니다. 매장 장소에 도착하면 시신은 바위 위에 눕혀지고 록야파라 불리는 장례 전문가들이 향을 피우기 위해 노간주나무 가지를 태워 독수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칼로 머리카락부터 내장, 사지에 이르기까지 시신을 해체해 굶주린 독수리에게 던져줍니다. 남은 뼈들은 곱게 으깨어 보리 가루와 섞어 독수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풍습이 아닌 티베트인의 깊은 정신적 신념에 기반을 둡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단지 살과 뼈만 남는다고 믿으며 독수리와 같은 청소 조류는 죽은 이의 영혼을 최종 안식처로 인도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깁니다. 천장을 거행하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귀한 행위이며 부처님 또한 한때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 다른 생명을 살렸다는 전설에서 그 본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 의미 외에도 천장은 티베트의 혹독한 자연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실용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지하역은 얼어붙은 고산지대와 거친 지형, 극심한 기후로 인해 지하 매장은 거의 불가능하며 화장 또한 연료가 부족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천장이야말로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장례 방식인 셈입니다. 오늘날에는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천장 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이 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은 티베트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8번. 티베트는 차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티베트 전통 음료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고소하고 진한 맛의 버터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버터차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으로 놀라운 효능 덕분에 일종의 마법의 약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혹독한 기후의 티베트 고원에서 버터차는 천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추위와 결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점은 티베트에서는 차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버터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차씨은 전부 인도에서 시작되는 차마고도를 따라 4,000km가 넘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운반됩니다. 차마고도는 단순한 물류 경로를 넘어 지역 간 문화와 무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부침이 있었지만 이 길은 티베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용기와 인내, 그리고 교역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 교통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차마고도를 통해 차를 운반하지는 않지만 이 길은 여전히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전설 속 차를 짊어진 말들이 험난한 지형을 넘나들던 이야기를 간직한 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7번. 예티의 고향. 티베트는 오랫동안 신비로운 분위기와 함께 예티라 불리는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로 가득한 곳입니다. 예티 혹은 서린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유인원 형태의 존재는
수세기 동안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믿어지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예티와 관련된 다양한 단서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눈 위에 남은 거대한 발자국, 두껍고 긴 털의 샘플, 심지어 얼음 속에 보존된 시신까지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과학적으로 예티의 존재가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티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현지인들은 예티를 직접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 존재가 히말라야 어딘가에 실제로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탐험대가 예티를 찾기 위해 조직되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설인의 전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탐험 정신을 일깨우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예티는 단지 사람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구전되어 내려온 민속 문화의 한 조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동시에 티베트의 거칠고 미지의 자연 속 어딘가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웅장하고 신비로운 자연을 품고 있는 티베트는 예티 전설과 함께 탐험가들과 여행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이들에게 티베트는 늘 도전과 설렘의 땅입니다. 6번. 신비로운 포탈라궁이 있는 성스러운 도시 라싸.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라싸는 이 지역의 풍부한 문화와 유산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정신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온 라싸는 불교의 깊은 영향을 담은 역사적 명소들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탈라궁은 라싸에 위치한 티베트의 상징이자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걸작입니다. 이곳은 무려 13세기 동안 달라이 라마의 겨울 궁전으로 사용되었으며 하얀 궁전과 붉은 궁전이라는 두 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1000개가 넘는 방이 있으며 벽화와 예술품, 무덤, 예배당 등이 가득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망명한 이후 포탈라궁은 1994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은 단지 지도자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불교 승려들의 교육과 수련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포탈라궁 외에도 라싸는 족항사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지역의 정신적 중심지로 여겨지며 성스러운 황금 불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신들의 땅이라는 뜻을 지닌 라싸라는 이름처럼 이 도시는 장엄한 사원들과 수도원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명상과 사사에게 잠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라싸는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웅장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소박하고 진솔한 현지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5번. 전 세계 인구 절반에 물을 공급하는 청정 수원지. 티베트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담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실 티베트는 북극과 남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담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티베트는 종종 제3의 극지라고 불리며 아시아 대륙의 주요 강들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는 브라마푸트라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 살윈강, 양쯔강 등이 포함됩니다. 티베트의 풍부한 수자원은 무려 20억 명 이상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남초호, 얌드로코, 라싸강 등 티베트의 호수와 강은 현지 주민들에게는 물론 인근 국가들의 농업, 산업,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조밀한 강 시스템 덕분에 티베트는 지역 및 지구 전체의 기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의 물탑이라 불리며 생태 균형 유지와 환경 보호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적 가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수자원의 중요성이 어우러진 티베트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곳의 웅장한 자연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를 배우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체험하며 지구의 제3의 극지를 직접 탐험하고자 합니다. 티베트는 그야말로 특별한 지역입니다. 환경 보호와 생명 유지,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귀중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4번. 티베트 문화와 삶의 근간인 불교. 불교는 티베트 문화의 중심축이자 일상생활 전반에 깊이 스며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티베트인들의 신념, 전통, 가치관을 형성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태도를 이끄는 동시에 위로와 지혜를 제공하는 삶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풍부한 불교적 유산은 사원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원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승려들의 수행과 학문의 중심지이며 교육과 의료, 예술의 거점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도, 독경, 명상 등 다양한 종교 의식은 티베트인들의 영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티베트 건축, 예술, 문학에서도 불교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탕카브르하를 그린 족자, 웅장한 불상, 구전으로 전해지는 불교 이야기들은 불교가 이 지역 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티베트인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불교 신앙을 통해 평온과 희망을 찾습니다. 그들은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윤회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불교와 티베트 문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영성에 관심 있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여행하는 것은 단순히 웅장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교가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존재하는 깊고 풍요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3번. 달라이 라마의 환생.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적이자 정치적 지도자로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는 몽골어 달라이 바다와 티베트어 라마, 환생한 스승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의 거처는 티베트 고원 위에 웅장하게 자리한 포탈 라궁입니다. 첫 번째 달라이 라마인 겐둔 드루파는 1391년에 태어나 1315년에 사망하였으며 그 이후로 달라이 라마는 환생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유년 시절에 발견되어 왔습니다. 라마가 세상을 떠나면 특정한 유품과 시를 남겨 제자들이 다음 환생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승들은 꿈이나 예지몽, 다양한 징조를 통해 그 실마리를 얻는다고 전해집니다. 티베트 불교의 신앙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자비의 보살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이끄는 존재입니다. 라마가 입적하면 그 영혼은 49일 이내에 신성한 아기로 환생한다고 믿어집니다. 현재 제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갸초는 그 정통한 계승자이며 티베트인의 평화, 자유, 자결권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라이 라마를 찾아내는 과정은 신성하고 특별한 의식입니다. 고승들은 징조와 예언을 바탕으로 환생한 아이를 찾으며 이는 보통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발견된 아이는 라사로 데려와 철저한 불교 교육을 받으며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서 준비하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의 계승 전통은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윤회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의 문화와 영적 유산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과 끈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달라이 라마의 모습은 티베트 정신의 상징이 되었으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 지침의 등불이자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2번. 티베트의 대부분 사원과 절은 산 위에 지어져 있다. 티베트에는 산봉우리 곳곳에 자리한 수많은 사원과 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 양식은 티베트인들의 깊은 영적 신념과 인간의 창의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대부분 사원과 절은 높은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산이 신들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라는 현지의 믿음에서 비롯된 전통입니다. 산 위에 사원을 짓는다는 것은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과 더 가까이 닿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티베트 고원의 지형과 자연 환경도 사원의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혹독한 기후와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돌, 나무, 흙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찬바람과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지붕은 경사져 있고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건축적 가치 외에도 티베트 사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종교적이자 문화적인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교의식, 교육 활동, 전통 축제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사원을 찾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 땅 위에서 티베트의 사원과 절은 문화와 정신 세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룹니다. 독특한 건축미뿐 아니라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번. 보리는 티베트인의 주식이다. 티베트 보리는 티베트 고원에서 재배되는 주요 식량 작물로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물은 극심한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라며 해발 3,000m에서 5,000m에 이르는 고지대의 낮은 산소, 차가운 날씨, 짧은 생육기간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놀라운 적응력을 지녔습니다. 티베트 보리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필수 무기질이 풍부하며 특히 인체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함량이 높습니다. 보리는 다양한 전통 음식의 주재료로 활용됩니다. 볶음 보리 가루로 만든 참파, 국수 요리인 툭파, 전통 빵인 발렙, 지역 맥주인 창, 그 외에도 수많은 요리들이 보리에서 비롯됩니다. 티베트 문화에서 보리는 풍요, 행운도 장수를 상징하는 곡식으로 여겨집니다. 종교 의식이나 전통 축제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신성한 의미를 지닌 작물입니다. 오늘날 티베트 당국은 이러한 보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의 연구 개발, 농법 개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티베트 보리는 단순한 주식 그 이상으로 티베트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이자 영적인 상징입니다. 고원 지역 특유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 소중한 작물은 티베트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베트의 흥미로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티베트를 직접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이곳 사람들과 문화에 끌리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